안녕하세요. 9월 10일 또 주말 일요일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조금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분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너무 맹신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조금 더 보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라방에서 그죠, 물론 뭐 약간 잘못된 계산 부분이었지만 어느 주주분의 일단은 뭐 2030년 기준상으로 일단 매출 12조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했죠. 뭐 그 기준상으로 주가를 너무 약간 장밋빛 전망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아직도 많으신 듯 해서 2030년에 예상 주가 PER 어느 정도가 나오면 어느 정도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사항인지 대략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서 너무 물론 그죠, 뭐 계획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아직 7년 정도 남아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일단 또 변수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단순하게 7년 후의 예상 주가를 뭐 시뮬레이션 예상한다라는 부분 자체가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분들은 그죠, 워낙 조금 오랫동안 바라보시면서 뭐 100만원, 뭐 50만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일단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일단은 2019년 5월 16일 날 나온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셀트리온이 2030년까지 40조 투자한다라고 해서 2030년 비전을 소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요. 요것도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2019년에 나온 비전 발표 2030년까지 그대로 실현 가능 달성 여부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이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책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만에 K바이오 전성시대를 위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 제약 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두주자로 나서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전민정 기자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앞으로 10년간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 유헬스케어 사업에 40조 원을 쓰겠다는 통 큰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133조 원을 투자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듯 바이오 앵커 기업으로서 삼성과 같은 투자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보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영업이익의 한 40%까지를 잡아보면 그게 한 32조쯤 되더라고요. 그중에 한 30조 정도는 우리 이익에서 투자할 수 있겠다. 서 회장은 40조의 투자액 중 인천 송도의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만 25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역 항암제를 포함한 2세대 바이오 시밀러 20개를 개발하고 100만 리터급 바이오 의약품 생산 설비를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19만 리터에 더해 25만 리터 규모의 공장을 송도에 추가로 짓고 중국에 20만 리터, 국내외에 나머지 40만 리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구상입니다. 삼성과 손잡고 인천시가 추진 중인 송도 바이오밸리 조성에도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동안은 다 수입을 해서 썼었는데 이걸 두 회사가 인천시랑 같이 이제 몇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국산화를 시키자. 저와 삼성이 중심이 돼서 인천에서 이쪽 사업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대면 그러면 유관 산업에서 한 10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생길 수 있겠다. 나머지 15조 원 중에서는 충북 오창에 있는 셀트리온 제약의 합성의약품 사업에 5조 원, 인공지능 원격 의료 등 유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에 10조 원을 쓸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계획대로 투자가 완료되면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전 세계 매출 1위 제약사인 화이자의 영업이익을 따라잡는 세계 정상급 바이오헬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일단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화이자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도 앱으로 미리 주문하고 픽업.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도 조금 또
약간 바뀐 부분이 일단 크게는 그죠. 일단 중국 투자 그게 일단 변경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세부적으로 변경 사항이 있겠죠. 여하튼 2030년 화이자의 영업이익을 따라잡겠다라고 2019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정기주총 때 이렇게 질문을 했죠. 화이자의 영업이익 아직도 여전히 2030년에 따라잡을 수 있느냐. 뭐 서 의장은 그죠. 뭐 일단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약간 코로나 이슈상으로 화이자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죠. 일단은 그 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영업이익은 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2019년, 2013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또 일단은 2030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주가 예상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번 뭐 보여드렸던 사항이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파이프라인별에서 연도별 예상 매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몇 번 보여드렸던 사항이어서 간단하게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의약품별로 예상을 그때 했을 때 2023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상으로 2조 3,100억 지금 예상되는 수치랑 거의 비슷하죠. 일단은 뭐 출시 연차에 대한 마켓 쉐어를 뭐 1년차에 0.5%, 2년차 1% 이렇게 예상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기존 매출은 한 5%씩 감소를 추정을 했습니다. 일단 바이오시밀러 경쟁사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가격 인하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는 2조 9천억, 2025년에 3조 5천억, 2026년에 4조 3천억, 2017년에 4조 9천억대를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2023년 17%, 2024년 26%, 21%, 15% 부분입니다. 일단 이거는 단순하게 출시 연도에 따른 마켓 쉐어를 부여하고 전체 글로벌 매출 대비해서 포션을 적용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서 회장이 회사 측에서 일단 2024년 목표를 3조 5천억, 매출 3조 5천억에 에비타 1조 6천억대를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그러면 그때도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2024년에 정말 3조 5천억 정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일단은 회사에서 언급한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램시마 일단 8,300억 정도에서 8,300억은 이 부분은 서 회장이 명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약간 트룩시마 3,400억 시장 전가폭 크지 않다라고 해서 올해 예상 매출 3,400억 그대로 적용했고요. 허주마도 마찬가지 시장 전가폭 크지 않다라고 해서 2,100억 올해 2,100억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내년에 전체 1조 원대, 유럽 4천억, 미국 6천억대 팔겠다라고 해서 회사 이야기를 했죠. 미국 6천억도 그죠. 기존에 7천억에서 6천억으로 일단 줄어들면서 이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서 회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여하튼 1조. 그리고 유플라이마 5,100억, 유럽 2천억, 미국 2,300억. 약 미국 시장의 2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라고 해서 합쳐서 대략 한 5,100억대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고요. 요게 2,800억인가요? 아무튼 그리고 베그젤마 3천억 미국 계약 갱신 시기가 올해 4분기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유럽 합쳐서 3천억 정도 예상했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졸레어 스텔라라 언급했으나 그죠. 스텔라라 출시일은 2025년 3월이고 졸레어 유럽 특허 만료가 2024년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스텔라라는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부 졸레어 쪽에 대한 부분 혹시나 해서 한 250 정도 출시 초기에 한 0.5%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출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타 매출이랑 셀트리온의 기타 매출 CMO 용역 조달 시장 등등에서 2,100억대 본다라고 하면 요렇게 단순 보면 한 3조 4천억대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3조 4천억, 3조 5천억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 제 주관적인 기준상으로는 그냥 짜질구레한 거는 그냥 회사 전망치를 그대로 봤습니다.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그대로 봤고요. 일단은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1조 원대에서 미국 6천억을 대략 3천억으로 일단 줄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출시 1년차 3천억도 조금 많은 듯 한데요. 일단 신약이라고는 하지만 미국 PBM에 또 등재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10월 말에 승인을 받더라도 빨라도 출시일은 내년 초가 될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출시 1년차에 3천억도 많은 부분인데 여하튼 3천억 정도를 예상해서 7천억으로 봤고요. 유플라인만은 일단 그대로 봤습니다. 5,100억대. 요거는 뭐 충분히 또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그리고 베그젤마 기존의 회사에서는 3천억 받죠. 저는 2천억 받습니다. 요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유럽은 작년 9월 달에 출시가 되었고 미국은 올해 4월 달에 출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뭐 뚜렷한 매출 자체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내년이 출시 2년차 2천억 부분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상황이고요. 졸레어 250억 그대로 보고 기타도 2,100억대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 대략 3조 300억대 매출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예상 부분입니다. 회사의 3조 5천억, 제 주관적인 부분은 그래도 3조 원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후에 당기 순이익과 PER에 따른 예상 주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회사의 계획대로 당연히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전히 조금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조금 내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참고하시라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죠 레키로나 이슈 때 뭐 어느 유튜버가 셀트리온 136만원 간다, 100만원 이상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터무니없죠. 여하튼 저는 그때도 잘 해봤자 한 40만원 아니면 50만원 사이 정도로 봤습니다. 여하튼 너무 암튼 그 장밋빛 전망 너무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R 부분 자체가 그죠 일단 정권사 애널들이라든가 주식 전문가들 예상 주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PER을 많이 보죠. 일단 PER 구하는 기준이 주가를 EPS로 나눈 게 PER입니다. 그래서 일단 PER이 높으면 그죠 고퍼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PER이 낮으면 저퍼 성장성이 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 부분입니다. 그러면 EPS 주당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게 EPS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PER 기준 예상 주가를 구하려면 예상 주가는 EPS에다가 총 주식수를 곱하면 예상 주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일단 기준, 어썸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최근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에 대한 매출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5,200억 2020년에 당기 순이익이 5,200억이었죠. 영업이익이 7,800억. 요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의 73%를 차지했고 2021년에는 80%, 2022년에는 83%, 올해는 예상 8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평균 보면 79.7%, 당기 순이익 5,700억이 영업이익 7,100억대 단순하게 차지하는 비율이 79.7%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헬스케어도 동일하게 4년치 본다라고 하면 평균이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그래서 일단 단순하게 합병이 되었을 때 그냥 이 기준상으로 단순하게 추측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또 변수가 또 어느 정도 있겠죠. 여하튼 4년치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당기 순이익이 영업이익 대비 얼마나 차지하느냐 비율을 보니까 77.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요 수치가 예상되는 근거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당기 순이익에 대한 부분.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죠 2030년 셀트리온 매출을 12조 정도 본다라고 했습니다. 12조 일단 올해 3조 5천억을 예상했죠. 그러면 2030년에 12조가 나오려면 실질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22.8%대 성장을 해야 됩니다. 22.8%, 122.8%, 22.8%씩 더 성장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2030년에 12조 원을 달성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죠. 이 매년 23%대 성장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뭐 요 부분은 현실성으로 본다라고 하면 2030년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하고요. 또 변수들 뭐 M&A라든가 그리고 뭐 헬스케어 쪽에 대한 투자 부분 뭐 등등 또 여러 가지 지금부터 협업하고 있는 사항 등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2030년에 12조 매출 뭐 달성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요 기준상으로 보면 2025년에는 4조 2천억, 2026년에 5조 2천억, 네, 27년에 6조, 28년에 7조 9천억, 29년에 9조 7천억이 나와야 2030년에 12조 원을 달성할 수 있는 논리를 보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뭐 현재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예상하기가 어렵죠. 해서 최하단을 30% 그리고 최상단을 50% 정도 받습니다. 해서 영업이익률 30%, 35%, 40%, 45%, 50% 기준에 따라서 일단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또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일단은 중간에 한 40% 기준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3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40% 나온다라고 하면 1조 4천억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일단은 그죠. 2024년에는 조금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 평가, 재고 자산 요 부분이랑 일단은 판권, 헬스케어에 대한 판권에 대한 감가 상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2024년에는 1조 4천억대는 나오기는 조금 버거울 듯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구조 부분이고요. 그럼 2030년에 이 논리대로 한다 그러고 하면 매출 1조 2천억에 영업이익 대략 한 4조 8천억 부분 40% 봤을 때 30% 본다라고 하면 3조 6천억 50%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6조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요 단기 순이익 아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7.7%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77.7%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 40% 기준상으로는 2030년 매출 12조 영업이익 4조 8천억의 단기 순이익 대략 3조 2천억대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EPS를 구할 수 있겠죠. EPS 구하는 식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단기 순이익 요 단기 순이익 나온 부분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EPS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EPS 실질적으로 구하면 40% 기준상으로 EPS 2030년의 EPS는 16,945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당 순이익입니다. EPS가 일단은 여기 전제 조건 자체가 우리가 현재는 그죠 주식 배당을 계산을 하고 있죠. 뭐 3%대도 하고 있고 5%대도 하고 있죠. 앞으로 주식 배당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 배당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조금 또 안 좋습니다. 여기 단순하게 EPS 구하는 상으로는 단순하게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전제 조건 주식 배당 없고 현금 배당만 진행된다라는 조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일단 시뮬레이션 총 주식수 약 우리가 이제 합병이 되면 2억 2천만 주 정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 배당이 없는 조건입니다. 예상 산출 주가 기준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 주가 산출 기준은 EPS 곱하기 총 주식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상 주가가 높게 나오려다 하면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높아야 되겠죠. EPS가 높아야 되고 또는 일단 총 주식수 총 주식수 자체가 요거는 조금 더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일단 주식수 EPS가 높아야 되죠. EPS가 높아야 되는 상황이고 총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또 일단 시총 자체는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상 주가가 EPS 곱하기 총 주식수 해서 그러면 PER 기준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 30부터 PER 50까지 봤습니다. 요게 일단 영업이익률에 따른 또 기준 부분이고요. 그럼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에서 그죠 소 회장이 2030년 40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대략 40%로 언급했죠. 그러면 일단 저도 최하단 30% 최상단 50% 빼고
40% 기준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 30을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률 40% 본다라고 하면 2024년에 이거 뭐 적정 주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 기준에 나온 주가가 14만 8천 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멀리 보는 2030년이 된다라고 하면 50만 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PER 35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PER이 한 35 정도 부분이죠. 네, 지금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PER이 35 부분이죠. PER 35 기준의 영업이익률 40%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17만 2천 원, 2025년 21만 원, 그리고 2030년에 59만 원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PER 40 정도에 보고 40%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 19만 7천 원, 그리고 2025년에 24만 원, 2030년에는 67만 원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PER 45 정도 본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 40% 기준상으로 내년에 22만 원, 2030년에 76만 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PER 최상단 50 정도 본다라고 하고 영업이익률 40% 본다라고 하면 2024년에 24만 원대, 2030년에 84만 원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0만 원이 나오려고 하면 PER 5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50% 나온다라고 하면 2030년에 대략 영업 예상 주가가 대략 100만 원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PER 50의 영업이익률 50%대 해서 그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셀트리온의 PER이 한 60에서 80 정도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는 좀 성장을 또 많이 좀 했던 상황이었고, 그죠. 그리고 과거에 또 코스피 이전이라든가 레키론 이슈 때도 PER 자체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가 또 빠진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과거 단순하게 뭐 평균 PER 레인지를 본다라고 하면 60에서 80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시총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 연평균 성장률 대략 23%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 23%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고퍼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매출 12조 나온다라고 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22.8%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22.8% 성장을 가지고는 고포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줘봤자 저는 50 정도, 많이 줘봤자, 그리고 시총 부분도 크고, 그죠. 2030년에 주가가 100만 원 가면 우리가 시가총액이 단순하게 220조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요때 만약에 PER 50 기준에 영업이익률 50% 나오고 주가가 3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시총 자체가 대략 한 66억대? 66억대 정도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하튼 뭐 최근에 일단은 유진투자증권에서 합병 이슈가 나오면서 그죠, 뭐 셀트리온 합병법인의 내년인가요 내후년인가요, 일단 적정 시가총액이 뭐 40조 원 부분이다, 40조 원에서 42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주가 대략 20만 원대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우리 주주분들, 아무튼 너무 장밋빛 전망, 너무 희망에 너무 많은 부분을 좀 걸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단순하게 수치로 보여드리는 사항입니다. 흔히들 100만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50만원대도 그렇고 100만원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50만원 가면 시가총액이 110억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이 기준상으로 주가가 50만원 정도 가려면 2027년 영업이익률 50%에 PER 50 정도가 부여가 되어야 주가 57만원대, 50만원대 부분은 이 부분이네요. 조금 더 낮춰서 보서 50만원대 주가 본다라고 하면 PER 45 기준상으로 영업이익률이 50% 나왔을 때 51만 4천원 부분입니다. 이때가 27년입니다. 아직 그죠? 많이 남았죠. 일단 제가 뭐 여러분들의 희망을 꺾고 뭐 길을 꺾으려고 제가 이 자료를 공유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는 정말 객관적으로 신중하게, 조금 객관적인 면에서 그죠, 희망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보를 공유를 드리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또 이 자료를 보고 그죠, 어떻게 느끼시든 뭐 제가 크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수치화된
수치화된 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단순하게 이런 전제 조건에서 나온 사항이니까요. 참고들 하시고 네, 주말들 잘들 보내시기 바랍니다.